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제 클래시파이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했다면은 요거를 이제 곡선으로 한번 만들어.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으로 분류를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동그라미도 여기 있고 x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막 직선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좀 하이퍼플레인 좀 그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LDA가 아니라 요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죠. 리그레이션. 로직 리그레이션에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차수를 계속 더해주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곡선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더 큰 공간에서는 직선인 것도 그쵸? 이게 x1과 x2에서는 마치 곡선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바운더리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게 인풋을 그냥 x1, x2 이런 데 대해서 조금 확장시켜주면은 이런 곡선이 되어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정할 거면 여기에서 피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x라는 거를 그냥 원래 데이터를 우리가 input attribute를 하고 요거를 이제 x제곱, x세제곱 혹은 뭐 x 루트 x 혹은 뭐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막 확장해 주는 걸 우리가 input feature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attribute에서 feature로 이어주는 매핑을 우리가 feature 매핑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x라는 거를 이렇게 다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논리니어 SB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제 논리니어 벡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여기 보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그냥 아까 예측 결과는 이렇게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이 된다 했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은 그쵸? 이렇게 해서 정의된 W랑 B는 이렇게 해서 정의된 W랑 스타랑 B는 결국 곡선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이거 봤잖아. 요거 봤잖아. 여기에서 이 자리에다가 그냥 알파랑 베타가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놈, 요거를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놈으로 알파가 결정이 되고 그 알파 결정이 되면은 W랑 B가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 안에다가 그냥 자리만 바꿔가지고 요거에다가 넣고 XJ를 넣으면은 그쵸?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만 넣으면은 우리가 논리니어한 그런 서포트 벡터를 그 클래시파이어를 하이퍼플레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처 매핑을 알고 자, 즉 피처 매핑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얘랑 요것만 계산할 수가 있으면은 그냥 논리니엄 바운드를 그릴 수 있는 건데 사실 보면은 요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되고 얘를 몰라도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피처 매핑을 이렇게 줘줬을 때 요거는 이제 P는 P 이렇게 확장된 거죠. 줘줬을 때 이 커널을 우리가 정의할 건데 커널은 아예 그냥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커널은 그냥 이 피처 매핑끼리 이렇게 이제 내적을 하는 걸 우리가 커널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즉 때문에 우리가 논리년 SBM에서 요거를 계산할 때 그냥 커널만 알아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먼저 커널을 정의하면 그냥 피처 매핑을 몰라도 그냥 우리가 SBM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점이 이제 제일 좋은 점이 되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이 되게 절약이 돼. 연산이 되게 절약이 돼. 이 내용인데 뭐냐면은 한번 이제 써봅시다. 요거를 이게 왜 좋냐면은 봅시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정할 자 이렇게 K 커널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XZ라는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커널을 이렇게 정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합시다. 얘는 뭐냐면은 이거겠죠. 얘는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거겠죠. 그쵸? 얘를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얘는 이제 xi xj 이렇게 이렇게 적으시겠죠.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요 놈은 결국에는 뭐의 합이냐 뭐의 내적이냐면 얘는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 n을 2라고 합시다. 2 2개 그러니까 2차원 벡터인 거야. 2차원 벡터 생각해 보면은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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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요거는 이렇게 해서 얘는 x2 x1 x2 x2 요 놈이랑 z1 z1 1 z2 z2 z1 z2 z2 요 두 개를 곱한 게 결국 이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거를 계산할 때는 계산을 총 몇 번 해야 되냐면은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냐면은 이게 그거죠. 일단은 2에 몇 번 해야 되냐 2에 2승번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맞나? 네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피처를 먼저 구하고 얘를 계산하려 치면은 이게 지금 이게 2차원이니까 2차원의 벡터를 두 개씩 다 나열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이죠. 2 제곱번이 소요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3차원이면은 3차원 벡터를 이렇게 만약에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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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x1, x3 이렇게 다 나열하려면은 3의 제곱 이게 소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면은 뭐 이렇게 n차원이면은 n의 제곱번 그러니까 피처 하나만 구하려 할 때도 연산이 n의 제곱번이 소요되는 거야. 즉 얘는 연산 소요가 b고 n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x1, x2, z1, z2 요거 구해가지고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뭐 피처를 구하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는 뭐 n이 뭐 2차원이다 그러면 두 번 하면 되는 거고 n이 뭐 3차원이다 그럼 연산을 3번 하면 되는 거고 결국 뭐 제곱까지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n차원에서는 그냥 n 플러스 1번 연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산 횟수가 b고 n이고 big O라는 거는 이제 그거 big O라는 거는 요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해석학 개념인데 요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선 연산 횟수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횟수가 뭐 대략 n에 비례하는 거지. n번에 비례하는 예를 들어서 뭐 n 플러스 3이거나 뭐 5n 제곱이면은 뭐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번 연산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피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내적을 계산하려면은 이 피처를 다 전개하는 게 너무 계산이 많이 걸려. 근데 애초에 그냥 커널부터 정의해버리면은 그냥 이 피처 간의 내적을 바로 정의를 때려버리면은 이렇게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어떤 커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널은 정의하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응되는 피처가 막 무한 차원인 경우가 있어요. 무한 차원. 차원이 무한대야. 그렇지? 이거를 이제 무한분 우리가 계산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피처를 먼저 정의하고 이제 피처를 정의하고 내적을 구하기에는 너무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커널을 먼저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서포트 패턴 머신은 즉 피처를 몰라도 커널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커널에 맞는 형식으로 우리가 바운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는 이제 커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바운더리가 직접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커널을 이제 어떻게 잡을까 어떤 커널이 진짜 거기에 대응되는 피처가 있는지 즉 어떤 커널이 밸리드한지가 이제 우리가 문제겠죠. 그쵸? 그래서 커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널을 잡으면은 곡선이 이제 하이퍼플레인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고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뭐 원이 그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폴리노미얼 커널이고 이게 뭐냐면은 요게 그거 레디얼 커널
라디얼 커널이에요. 그쵸? 얘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이게 식이 여기 요 놈이 있었잖아. 요 식에 그냥 여기 요 자리에 그냥 이게 커널만 집어넣은 건데 커널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알파를 구하고 WB를 구했더니 그냥 요렇게 구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쵸?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이런 논리니어 바운더리를 그리는 방법으로는 되게 좋아요. 되게 꽤 복잡하게 막 피처를 우리가 알 필요 없이 그냥 요 모양을 낼 수 있는 커널만 정의해서 그냥 때려 넣으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그쵸? 그럼 그 커널의 정의가 뭐냐? 그럼 커널의 정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커널을 되려면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머서 띠오럼에 내야 되거든요. 머서 띠오럼이 뭐냐면은, 이 커널을 우리가 XZ의 커널을 어떤 식으로 정의했으면은, 또 우리가 매트리스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MG의 MG의 그냥 MG의 그냥 대해서, 이 커널, 예를 들어서, 여기는 xi, xj라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k, xi, k, xj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널 매트리스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커널 매트리스가 이 커널에 대응하는 피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커널이 밸리드하기 위해서는 커널 매트리스가 시메트릭이고 파지티브 세미 대표시는 시메트릭이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냥 당연히 이게 뭐냐면은 xij랑 XJ 똑같은 행렬 대적이 똑같은 말이고 얘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라는 거는 이거 뭐냐면은 어떤 A라는 게 만약에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벡터xi를 들고 왔을 때 xi 벡터랑 요 ax가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바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 그래서 이제 요걸 1번의 이유는 당연히 그냥 커널은 앞뒤에 그냥 이 커널의 내적이니까 앞뒤에 뭐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쵸?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시메트리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 거는 요거 보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쵸? 읽어보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알아둬야 될 거는 그냥 커널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바운더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다만 그 커널이 이런 커널 매트리스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쵸? 그냥 우리가 바운더리를 그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운더리 어떻게 그리고 싶어? 이걸 그리고 싶어. 여기에 대응하는 커널이 식이 이런 거야. 근데 요거를 만든 커널 매트리스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해. 그쵸? 그러면은 문제 없이 그러면 그 내적 자리에다가 탁 박아 넣으면 되는 거야. 그쵸? 되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곡선인 걸 해석했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좀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마진이 있으면은 요 마진 안에 데이터가 좀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